안녕하세요, 류수정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피부과 시술 중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톡스는 가장 보편적인 주사 시술이고, 많은 분들이 피부과 관리를 시작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시술이기도 한데요. 사실 보톡스에 대해서 의학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영상은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보톡스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가 아닌 제 얼굴에 직접 보톡스를 맞아본 입장에서 어떤 부위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보톡스를 맞고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요즘 많이 찾으시는 제오민을 맞는지, 제가 8년이 넘도록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얼굴에 직접 맞아보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맨 처음 보톡스를 맞았던 게 딱 8년 전인데, 국산 보톡스도 제품별로 좀 다양하게 맞아봤고, 독일산, 미국산 모두 맞아봤거든요. 일단 제가 시술을 받았던 보톡스 부위를 말씀드리면 이 이마, 미간, 자갈턱, 이 턱 보톡스, 그리고 이 얼굴 전체와 이중턱 안목까지 이 스킨 보톡스 맞아봤고, 마지막으로 승모근 보톡스 이렇게 맞아봤는데요. 일단 이마 보톡스는 제가 몇 번 맞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사실 지금은 안 맞고 있어요. 특히 국산 보톡스나 미국산 보톡스는 이렇게 확 고정해주는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마가 완전 내려앉아가지고 눈 뜨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눈꺼풀이 팅팅 붓고 쌍꺼풀도 완전 사라져서 너무 고생했었거든요. 그나마 좀 제오민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무거움이 훨씬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불편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 피로감이 심해서 이마 보톡스는 못 맞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사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연령대가 젊을수록 20대, 30대는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적긴 한데 50대 이후부터는 이제 이마로 눈을 뜨는 분들이 많아서 맞고 나서 무겁다, 불편하다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다음으로는 이 미간 보톡스. 미간 보톡스도 부작용으로 못 맞고 있거든요. 이 미간 보톡스를 맞으니까 여기가 완전 내려앉으면서 이 눈 앞머리가 이렇게 뾰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매가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썹이 또 위로 이렇게 확 올라가요. 제가 눈썹이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너무 사나워져서 못 맞고 있고요. 아무리 소량을 맞아도 제가 일반적으로 시술하는 용량의 3분의 1 정도로 적게 맞아도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극단적인 경우에 속하는 것 같고요. 자주 찡그리다 보니까 세로주름이 이미 패였어요. 그리고 이 눈썹 위도 점점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마 미간 보톡스를 못 맞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너무 아쉬워요. 다음으로 자갈턱 보톡스.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울퉁불퉁한 주름 있죠. 호두주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턱 끝에 있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생기는데요. 저는 이제 앞턱에 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름이 생기는 정도가 좀 심한 편인데 간혹 그 영상 댓글에 앞턱 보형물이 너무 어색하고 설명티가 많이 난다 이렇게 남기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 얼굴에 사실 보형물은 없고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도 한 번도 안 맞아봤거든요. 이 자갈턱 보톡스만 맞아봤는데 이 맞고 나면은 이 울퉁불퉁한 앞턱이 좀 맨들맨들해져요. 제가 맨 처음 주름 보톡스를 맞았던 부위고 부작용이나 불편감도 없어서 사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주름 보톡스를 맞을 때 팁을 드리자면 이 보톡스는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부족하게 교정을 하는 게 좋거든요. 과하게 교정을 하면은 이 보톡스로 인한 불편감이 이제 한 달 이상도 갈 수 있는데 효과가 부족하면은 그냥 살짝 더 맞으면 되니까 맞고 나서 한 1, 2주 뒤에 리터치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턱 보톡스. 턱 보톡스는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좀 꾸준하게 맞다가 지금은 안 맞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엄청 크게 튀어나오거든요. 이만큼이 다 제 턱이에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은 이 턱 근육이 작아지면서 옆볼이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하관이 확실히 작아지긴 하는데 저는 좀 갸름한 느낌보다는 사각턱이 더 마음에 들어서 굳이 맞진 않고요.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이제 50대 이상 고객님들 중에 턱보톡스를 맞고 싶다고 하셔도 제가 맞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50대 이상에서는 그래도 턱 근육이 좀 받쳐줘야 이 마리오네트 처짐이 좀 덜하고 턱이 또 너무 갸름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두툼하게 있어야 동안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피부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턱보톡스만 맞으면 뭐 심부볼이랑 마리오네트 처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에서는 리프팅도 같이 하시면서 턱보톡스를 맞아야 이 심부볼 처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스킨보톡스.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는 시술이기도 하고 제 얼굴에도 꾸준하게 맞고 뭐 저희 엄마도 언니도 동생도 주기적으로 해주는 시술인데요. 뭐 빨리 예뻐져야 할 때 뭐 모임이 있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이 일주일 전에는 꼭 스킨보톡스를 맞습니다. 스킨보톡스는 주사 시술이고 이렇게 진피층에 한 땀 한 땀 얇게 포를 뜨듯이 놓는 시술이고 굉장히 아파하시는 시술이기도 한데요. 뭐 울세라처럼 막 30분씩 오래 걸리는 시술이 아니고 정말 뭐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 3분만 참으면 바로 끝나서 다들 막 눈물은 줄줄 흘리시지만 잘 참으시고 일단 맞으면은 얼굴에 좀 잔주름이 싹 펴지면서 은은한 물광이 좀 나거든요.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아프더라도 계속 맞게 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입가 주변을 제외하고 이 얼굴 전체랑 이중턱, 이 안목까지 이렇게 6cc를 시술을 하고 있고 이 주름 보톡스를 맞는 이마, 미간, 눈가, 눈밑을 저는 이제 스킨보톡스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주름 보톡스보다는 근육을 잡아주는 효과 자체는 훨씬 떨어져요. 뭐 유지 기간도 주름 보톡스보다는 짧은 게 단점이지만 저는 뭐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너무 무겁고 불편해서 뭐 스킨 보톡스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헤어라인을 따라서 이 얼굴 가장자리로 이렇게 맞으면은 마치 어렸을 때 엄마가 머리를 이렇게 높게 묶어줬을 때처럼 여기가 엄청 팽팽하게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잔주름이 싹 펴지면서 반짝반짝 광이 나고 좀 잔주름을 방치하면 결국 굵은 주름으로 좀 패이기 때문에 스킨보톡스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많이 웃고 나서 눈밑을 보면은 가로로 주름이 이렇게 깊게 패여 있거든요. 이럴 때 스킨보톡스를 맞으면은 이 눈 밑에 화장이 끼는 그 주름이 좀 흐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맞는 부위는 바로 이 이중턱이랑 안목인데요. 막 얼굴이 아무리 막 반짝반짝하고 팽팽해도 그 목이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하면은 되게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이중턱부터 목까지 특히 이 목 중앙이 좀 흐물흐물하고 흘러내린 느낌이 들 때 스킨보톡스를 맞으면은 이 턱 라인이 이렇게 착 달라붙고 좀 위로 이렇게 쫙 끌어올려주는 리프팅 효과가 있거든요. 귀 밑에서부터 이 턱 라인 따라서 이 목 전체로 이렇게 목 옆선까지 잡아주면은 이 흐물흐물했던 목이 탄력이 생기고 이렇게 목선도 엄청 예뻐지고 훨씬 길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목은 얼굴만큼 막 통증이 심한 부위가 아니라서 많은 분들도 이중턱이랑 안목을 맞을 때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이중턱과 안목 스킨 보톡스는 뭐 예비 신부님들이나 혼주분들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목주름이 고민인 분들 이제 목의 노화가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꼭 맞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승모근 보톡스인데요. 승모근 보톡스는 주로 예비 신부님들이 맞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승모근 통증 때문에 맞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승모근이 좀 비대칭이 있었고 왼쪽이 훨씬 좀 크게 올라오고 또 통증이 심해서 한번 맞아봤는데요. 이제 맞고 나서 양쪽의 대칭이 맞춰지면서 어깨 라인이 싹 내려가고 통증도 그 뒤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금까지 잘 유지가 돼서 안 맞고 있는데 나중에 결혼식을 앞두고는 한 번 더 맞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저는 보톡스를 어떤 제품으로 맞는지 뭐 가장 좋은 미국산을 맞는지 아니면 제오민을 맞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는 스킨 보톡스는 제오민으로 맞고 있고요. 이전에 주름 보톡스는 국산 보톡스를 맞았고 가족들한테는 제오민은 비싸서 주름 보톡스, 스킨 보톡스 모두 국산 보톡스로 놔주고 있고요. 제오민이 내성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뭐 보톡스를 내성 없이 좀 효과가 좋게 안전하게 좀 오래 맞는 법은 최소한의 양으로 시술 주기를 좀 충분한 간격을 두고 맞는 게 중요하고요. 뭐 여러 부위를 나눠서 맞기보다는 한 번에 맞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피부과 최고 가성비 시술인 보톡스에 대해서 저의 경험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보톡스 부작용을 이미 경험을 해봤지만 이 효과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부작용도 영원하진 않거든요. 시술 전에 원장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 효과 좋은 보톡스를 안전하게 오래오래 맞으시길 바랍니다.